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찍어드리고요. 일단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료까지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을 좀 보면 77,000원, 77,100원짜리 동시호가 이제 6시 이제 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거의 거래대금은 5억 정도 터졌고요. 뭐 별거 없죠. 딱히 별거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시간외가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현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HLB 주가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떻냐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 봉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러죠? 조금 봉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좀 차트가 안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봉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딱히 그죠? 요런 그림이겠죠. 봉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보면은 요런 그림 요런 그림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음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봉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음봉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위쪽을 그죠? 입쪽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가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딱히 현 구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있잖아요. 위쪽에 찍어놓은 구간. 보통 이게 음봉이 우리가 매물 소화라고 해요. 음봉이 보면은 시간애가 띄우고 밑으로 내려 꽂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친구 보면은 이 자리 이 14,000원 구간을 쭉 당겨 볼게요. 쭉 당기면은 어떤 자리가 나오냐면 이 단기적으로 많은 거래가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가 쭉 당기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모든 이 앞쪽의 봉들에서 거래가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쵸? 밑에 구간 살짝 제외하고는 거의 이 박스권의 중심선 구간이죠. 중심선 구간. 정확하게 찔러주면서 매물 소화를 진행해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매물 소화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신성 델타테크 있죠. 신성 델타테크. 자, 이 친구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69,800원에서 쭉 빠졌죠. 그죠? 31,000원까지. 그리고 사실상 마이너스 50%가 빠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끝났다. 자, 근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횡보하더니 어떻게 돼요? 딱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매물 소화. 시초가 12% 띄우면서 앞에 구간 딱 띄워서 어떻게? 밑으로 매물 소화 진행하고요. 반등하나 싶었는데 한 번 더 매물 소화 진행. 매물 소화 한 번 밑으로 한 번, 위로 한 번 진행하고 누른 이후에 다시 어떻게 올려서 여기서 또 시간에 띄워서 어떻게 해요? 매물 소화. 보면은 이 구간 있죠? 19% 상승시켜놓고 뭐야? 앞에 구간 상승시켜놓고 내려서 매물 소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받아주고 올라가는 패턴.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유한양의 패턴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밑에 구간에서 박스권 잡아놓고 물량 흡수하면서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는 패턴. 이런 패턴인데 우리가 이 패턴을 유한양행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밑에 구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물 소화 진행하고요. 눌렀다가 다시 한번 위쪽 구간 여기죠. 여기도 유럽 승인으로 해서 매물 소화 진행하고 그죠? 시초가를 몇 프로? 5% 띄어서 밑으로 누르면서 매물 소화 진행한 후에 받친 다음에 슈팅 나왔죠. 똑같은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HLB도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조금 차트만 좀 변형된 것 뿐이지 사실상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땐 매물 소화봉이 맞다라는 거예요. 매물 소화봉이. 매물 소화를 왜 했겠냐?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보여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있어요. 지금 HLB를 보면은 쭉 올리면 여기 보면 6만원에서 그죠? 지금 799명 투표했고요. 6만원에서 10만원 구간 보시면 6만원에서 이 10만원 구간 많은 뭐 있어요? 많은 매물 소화가 들어갔고요.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딱 이 중간가 8만원 여기가 81% 사람들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H의 주주 중에 81%가 그죠? 48% 33% 그렇기 때문에 이 8만원짜리가 가장 매물이 많을 거고 딱 8만원 기준 잡기 애매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75,000원에서 85,0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사이 구간 이 상대 정확히 봐봐. 시초가 84,600원 종가 얼마야? 종가 74,700원 정확하게 개인들의 매물이 있는 구간을 터치를 해줬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만 매물 소화가 들어간 거죠. 보통 이제 매물 소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을 흡수한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기 있는 사람을 떨구기 위함이죠. 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 사람들을 미리미리 떨구고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좀 물려 있다가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좀 팔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익이 나더라도 어떻게 수익을 챙기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냥 무조건 승인 되기 전까지 들고 가주는 게 좋죠. 매도 안 하고 버텨주는 게 좋다.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왜? 그래야지 이 변동성의 세력들의 물량을 털고 나가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HLB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자료 잠깐만 좀 먼저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월 20일 좀 만들었고 보게 되면은 뭐 HLB 기업 개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넘어놓고 우리가 이제 차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9만원, 10만원 리스테스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시간에 6% 마감했고 이때 당시에 마감했을 때 영상을 좀 찍어드린 거고 이 차트 분석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84,000원대에서 시작할까? 그리고 9만원, 10만원 구간 리테스트 충분히 가능하나? 그죠? 이 9만원, 10만원대에서 강한 매물대로 돌파하지 못하면 주5 저항선인 73,000원 이상 마감이 중요한 자리다. 근데 마감했어요? 못했어요? 마감 못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이때 분할 매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은 뭐하죠? 지금은 어떠한 흐름이 나오건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구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앞쪽은 사실상 우리가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뒤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2004년도 5월 FDA 품목허가 도전했지만 CRL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고 당시 FDA는 칼레이주막 공장의 생산 공정 CMC를 지적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임상시험 비모를 문제 삼았다. 근데 지금 현 기준에서 2025년도 1월 20일 기준으로 비모는 어떻게 했어요? 완료됐다. 봐봐요. CRL을 받았던 부분 뭡니까? 비모. 그리고 뭐요? CMC 이 부분이죠. 자, 비모는 완료가 되었고요. CMC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경미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거 밑에서 잠깐 확인해 보죠. 자,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보면 3월에 승인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급등 혹은 급락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일단 뭐 HLB의 점유율을 조금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일단은 요게 HLB 목표입니다. 그죠? 2027년 발매 3년 차에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 요러한 부분들을 조금 기대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3년 차, 요게 몇 년 차요? 요게 5년 차에 요렇게 매출이 2조, 영업이익이 매출 2조 4천, 영업이익이 2조.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이 엄청나게 마진율이 높죠. 마진율이 80%가 넘어가는 이러한 좀 약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HLB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HLB는 올해 FDA 품목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을 통해 직반에 나설 계획이고 HLB는 리보세라닉과 병용약물 칼리네주맙의 글로벌 판권도 갖고 있다. 자, 직반 체계를 통해 HLB는 리보세라닙으로 간암치료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고 2017년 목표 매출과 영업이익은 2조 4천억과 2조 400억 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간암치료제 시장에서 HLB가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를 제끼고 이렇게 5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내용인데 일단 요거 HLB의 입장을 제가 PPT로 조금 표현을 해봤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 당시에 FDA는 칼리조합에 대한 CMC와 이제 비모를 문제를 삼아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일단은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 하단인 것도 맞고 중요한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매물이 좀 소화가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탔다고 가정했을 때 평단가가 나오는 구간이 여기이고, 또 여기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물렸다고 물 탔다고 가정한 평단가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보셔서 9만원, 10만원대 돌파가 제일 중요하니까 9만원, 10만원대 저는 일단 재터치하러 분명히 올라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9만원, 10만원 구간 제가 봤을 때는 CMC에 대한 이슈,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경미한 세 가지 이슈, 요게 이제 항서에서 2월 10일에서 2월 11일 전까지 아마 제출을 해야 돼요. 그죠? FDA의 영업일 기준 15거래일이기 때문에 중국 기준으로 해서 요때 조금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요게 제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슈가 뜨겠죠. 뉴스가 나오면서 보안 서류 세 가지에 대해서 제출 완료했다. 좀 과장해서 나온다고 하면 보안 서류 세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해서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를 부풀려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땐 사실상 CRL을 받았던 비모와 CMC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서 사실상 주가는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9만원, 10만원 구간에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HLB 일봉상 매물대 구간, 그죠? 여기 저항선 계속 말씀드린 8만원 구간 저항선인데, 일단 어쨌건 3월 허가 발표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자리가 옆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단은 유지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윗구간 매물 소화만 조금 잘 진행하면 장대 항봉 나올 수 있는데, 이 장대 항봉 자리가 보다 저항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야 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보유해서 가져가야 될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작년 5월과 같은 리스크가 현재도 일단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봤겠지만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분명히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더라도 9만원, 10만원 구간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가 들어갈 것인데,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 아니면 매물 소화 이후에 하락이 나오는 부분,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일단 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9만원, 10만원 구간을 돌파하면 솔직히 무조건 올라갈 거 생각을 해요. 왜냐면 9만원, 10만원 구간이 매물대거든. 9만원, 10만원 구간이 개인 투자자가 많은 매물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하셔서 9만원, 10만원 구간만 좀 우리가 같이 잘 대응을 해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돌파해주면 매물대 상단 97,000원까지 열려 있는데,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저항선 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체크해야 되고, 허가 나지 않을 경우 급락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얼마다? 9만원, 10만원 구간이다. 이 부분만 일단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미한 CMC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들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건데, 일단은 요 자료가 딱히 필요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앞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에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좀 더 보강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나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많은 분들, HLB도 이제 텔레그램 방 설문조사 이제 2,500명 중에 설문조사 3분의 1이 참여해 주셨어요. 저는 나름 많은 참여를 생각하고 빅데이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들 여러분도 참여하셔서 내 평단이 얼마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조선 섹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거 560명이 투표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23%가 보유 중, 그럼 거의 한 100명 이상이죠. 거의 한 130명, 140명 정도가 보유 중인 거고, 조선 섹터를.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5%. 우리가 이게 지금
중복 설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조선 섹터를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도 제가 과거에 설문조사했을 때 2차 전지가 엄청 고점으로 에코프로 100만 원 넘어가고 150만 원 갔을 때 설문조사했는데 에코프로 갖고 있는 사람 70% 이상이었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고 있으면은 뭐 한다? 많이 들고 있으면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나름 2,500분의 주식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나름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대응할 거니까 현구간 내가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뭐 HLB에 대한 분석들 꼭 받아가고 싶다. 아침에 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HLB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같이 좀 체크해보고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복사해가지고 영상 설명창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창에 입장 요청하시고요. 이쪽에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HLB 입장이라고 5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서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저러한 자료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자료까지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뭐냐면은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생물보안법 보면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생물보안법 분명하게 왜 도대체 생물보안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해서 관세 전쟁 시작하면 바이오 쪽은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요. 거기다가 중국을 관세로 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거라고 하는 게 원료 의약품 쪽이랑 CDMO 그죠? 국민들이 맞고 그다음 위탁 생산 이런 시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는 그렇게 하기가 싫을 거야. 중국 쪽에 맡기가 싫을 거란 말이야. 왜?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다른 나라에 맡기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중국산 원료 의약품과 CDMO 사용하지 말아라는 것들이 생물보안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반세액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IRA 법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바이든이 만든. 왜요? 중국산 원자재와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라. 요거 사용하지 말고 뭐 해라? 다른 나라 거 사용해라.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세제 혜택 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리튬주를 자극을 했고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하이드로 리튬 이런 애들을 10배, 50배씩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다들 인정을 하시잖아요. 생물보안법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생물보안법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생물보안법은 트럼프예요.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때리면 원료약품 CDMO 우리나라가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리튬 관련된 것처럼 10배에서 50배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종목을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 H일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걱정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평단이 6만원, 10만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 수익중, 누군 손실중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차피 9만원, 10만원 구간 저는 무조건 한번 터치는 한다. 여기서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HLB 입장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과 그 다음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 제가 계속 여기가 왜 매물대라고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2월 달부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올라갔었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분할 매도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4, 5년 동안 HLB 들고 이제는 정말 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먹지 못했던 300%, 400%, 500%의 보상 심리 작용을 해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히든 종목과 이 기법까지 받아가세요. 자, 히든 기법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